지난해 전 세계 선박 수주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위였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이 2위로 밀려난 듯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달성해 중국과 질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체 선박 수주에서는 중국에 밀렸지만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전 세계 발주량 58%를 쓸어왔고 특히 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선 부문에서는 물량의 70%를 차지해 지난해 세계 LNG 선박 수주는 그야말로 한국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중국이 인도한 선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선주들의 발길이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CESI 글래드스토노 사건입니다. 2018년 6월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은 호주 인근 바다에서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첫 시험 운행이었는데요. 중국 수리공들이 와서 몇 달 동안 수리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수리비가 건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재정비를 하느니 차라리 폐선이 낫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보통 LNG 운반선의 수명은 수십 년이고 한 채를 건조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 정도 쓰다가 중고로 팔고 세 배를 건조하는 것이 선박업계의 관행인데 건조한 지 2년밖에 안 된 선박이 이렇게 퍼져버렸으니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중국은 당시에 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도 안 되면서 파격적인 가격에 고철배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제로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준다고 해도 외국 선주들은 더 이상 중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배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파리만 날리던 중국의 LNG선 건조 독이 작년부터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가 3년에서 5년치 물량의 세계 LNG 운반선 수주를 해버렸고 이 납기일을 맞추려고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들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결국 한국이 못 맡은 일감은 현재 중국 조선소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 3사는 중국 조선업계의 맹추격에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벌크선 수주를 주로 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계 1위를 기술로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LNG선에서만큼은 기술 초격차를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자신만만한 현대중공업은 8년여 만에 국내외 언론의 조선소 내부를 공개했는데 특히 이 기술을 보고 중국 조선사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초격 기술인 화물창 건조 기술이었습니다. 현대 울산 조선소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조선소의 11개 독에서 현재 총 47척의 선박이 건조 중인데요. 아파트 36층 높이의 샛노란 크레인들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고 조선업 불황기에 몇 년간 비어있던 독은 이제 3년치 일감이 쌓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번에 LNG 운반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물창을 공개했습니다. 화물창이라 불리는 LNG 저장고가 중요한 이유는 운반되는 LNG는 액체 상태로 냉각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선박이 움직일 때마다 일정량은 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기체가 된 LNG를 액체로 만드는 재액화 시설이 화물창을 따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LNG 운반 중 특정 수준 극저온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자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조선사가 만든 LNG 운반선은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창과 선박이 일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일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용접 역량이 필요한데 이 기술 역시 한국은 독보적입니다. 또한 한국 조선사들의 멤브레인형 화물창은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가가 주력으로 제작한 화물창보다 적재 용량이 30%에서 40%가량 많은 점도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도 LNG 추진선은 연료 공급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LNG 추진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LNG를 일정한 온도와 압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 3사는 독자적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갖춰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연료 저감, 고도의 화물창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박 연료비로 매일 1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선박에는 연료비를 10%에서 15% 낮출 수 있는 저감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처럼 더욱 엄격해진 친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발맞춰 적절한 기술을 개발했고 이러한 기술들이야말로 중국이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조선사들은 한국을 이기려고 무리한 저가 수주를 하더니 이제야 그 부작용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선사인 CMB가 중국 칭다오 양판 조선에 발주한 12척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인도가 지연되고 있자 일부는 아예 계약이 취소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에만 골몰하던 중국 조선사들이 후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이 확대되면서 선박을 제날짜에 인도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취소까지 발생해 완전히 신뢰를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박 수주를 위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데다 수주 이후 2년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선박인도 지연과 계약 취소를 초래하고 만 것인데요. 지난 2년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조선소의 손실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조선사들이 신뢰를 잃자 중국 금융권조차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위험 사업으로 판단하고 수익이 예상되는 계약건에 대해서만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차별적인 지원을 해주더니만 지금은 선별 지원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도 2020년 당시에 톤당 60만원 수준이던 후판 가격이 지난해 12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체결한 계약들은 대부분 손실을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사들은 중국만큼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중국이 절대 따라오질 못할 기술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을 달성한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심장인 엔진을 자체 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1976년 엔진 사업에 착수한 이후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생산 능력 90만 마력의 대형 엔진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선박의 심장인 엔진을 자체 제작해온 기술력은 2010년 세계 최초로 1억 마력 고지에 오르더니 급기야 44년 만에 소나타급 중형차 125만 대가 내는 출력과 같은 2억 마력 생산을 달성한 것입니다. 더구나 2억 마력 기록은 세계 2위 대형 엔진 생산업체보다 8천만 마력 이상 많은 기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하고 있고 1989년부터 지금까지 34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약 4척에는 우리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엔진 시장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억 마력을 달성한 엔진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디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이중연료 엔진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디젤과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엔진은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가 발주한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 엔진의 60% 이상이 LNG, LPG, 메탄올, 에탄 등 친환경 연료 엔진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뿐 아니라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해 1위를 달리는 중인데요. 치열한 세계 선박 수주의 세계에서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오랜 세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오로지 기술력 덕분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치열한 기술 개발이 없었다면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이미 경쟁력을 잃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중국과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